오늘은 선물입니다. 익스트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제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이렇게 접근하는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좀 참여,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트가 원래 선물입니다. 익스트림 전에 나왔던 우리 게임 제목이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오늘 수업과 관련된 단어를 저는 이렇게 글자 겹치기로 맞추기를 하고요. 게임을 소개를 합니다. 프레젠트가 만들어지고 지금 20년이 흐르고 나서 선물입니다. 익스트림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 아이들은 이거 보여주면 프레젠트를 이제 접해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전의 프레젠트와 선물입니다. 익스트림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조금 뒤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주로 우리나라 이제 작가인 경우는 아이들에게 작가 소개도 합니다. 다 우리 선생님들 이미 알고 계시죠. 김건희 작가님, 게리김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건희 작가님이 만드신 보드게임 수상작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시는 아브라카도 있고 토끼와 거북이, 고려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또 게임도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또 나 이거 수업에 활용하는데 하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건희 작가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목이 선물입니다. 익스트림 이어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물. 어떤 뜻인가요? 자, 채팅으로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선물의 뜻이 뭘까요? 저는 주로 이 게임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나 하면 그런 뜻들을 아이들과 자유롭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선물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타인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 또는 그 물건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선물 많이 받아보셨나요? 최근에 받아본 선물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면 받아본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 저 멀리에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채팅창으로 패들렛 주소를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패들렛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사이즈도 옆으로 좀 늘려볼게요. 선생님, 제가 이제 채팅창으로 주소를 남겨드리면 선생님께서 여기 패들렛에 들어오셔서요. 처음이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분홍색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나는 선물했더니 이런 게 떠오른다. 선물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물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꽃다발이 떠올라. 그러면 꽃다발 써주시고 여기에 바로 발행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제가 해놓은 것처럼 이미지를 찾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옆에 네 번째 있는 이미지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들어오셔서 선물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채팅에 여기 이 패들렛에 남겨볼게요. 우리 미소, 스승의 날 카드 선물, 기념일, 생일, 편지 이런 걸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우리 아이들과 이 선물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요. 물건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느낌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그때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보면은 선물을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감정적인 부분을 쓰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기쁨이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아이들과 선물하면 떠오르는 것들, 또 추억 같은 것도 아이들과 함께 떠올리면서
언제 또 선물을 받아봤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입을 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와, 우리 여기 상품권 올려주셨는데요. 기프티콘, 보석 상품권 5만 원권 올려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화면 사이즈 줄여서 다음 PPT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선물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우리 또 선물을 언제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종이 있으시다면 옆에 종이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펜과 종이 준비하셔서 저랑 같이 지금 세 줄 빙고 해볼 건데요. 아이들하고 자, 우리 선물날 그 선물은 어떤 날에 주고받는지, 언제 선물을 받는지, 또 어떤 날 내가 선물을 줬었는지를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세 줄 빙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9칸, 굉장히 많이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딱 9칸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펜과 종이가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9칸을 만들어 주시고요. 선물을 받는 날, 어떤 날이 있는지 9칸에다가 한번 써봐 주세요. 이렇게 9칸을 만들어 주시고 9칸에 잠깐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세 줄 빙고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과 했을 때 또 우리 어른들과 했을 때 또 초중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언제 선물을 받는지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써놓은 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 거 보고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저희 아이들과 했을 때 나왔던 그런 날들을 좀 기준으로 좀 썼어요. 또 아이들만의 특별한 날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시험 100점 맞은 날,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화면이 켜져 계신 선생님들 어떻게 9개 좀 다 쓰셨나요? 네, 우리 미진 선생님 끄떡끄떡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세 줄 빙고가요.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세 줄 빙고가 되면 빙고 완성이라고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시니까 살짝 좀 참여 가능하신 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있으신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주석 작성에 펜을 좀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준비되셨죠? 자, 가운데 있는 크리스마스. 자, 그럼 우리 안혜성 선생님이 동그라미 해주셨으니까 하나 불러봐 주시겠어요? 쓰신 것 중에서. 저는 생일이요. 생일, 감사합니다. 저 딱 있을 대각선에 생일. 있는 거 네. 불러주셨네요. 우리 미진 선생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네, 성년의 날이요. 성년의 날. 네, 우리 아이들하고 할 때는 성년의 날 나오긴 어려운데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성년의 날.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불러볼게요. 자, 저는 그럼 어린이날. 네, 우리 안혜성 선생님도 있으신가 봐요. 어린이날. 자, 우리 김지선 선생님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어버이날이요. 어버이날. 네, 지금 제 거 보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한 줄 빈 곳 됐고요. 자, 우리 박정희 선생님 혹시 지금 빙고 하고 계신가요? 네, 저기 졸업식이요. 졸업식. 네, 저 두 줄 빙고 됐고요. 자, 그럼 또 우리 김지선 선생님도 두 줄 빙고라고 지금 V를 막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혜선 선생님 또 하나 불러주실까요? 시험 끝나는 날. 시험 끝나는 날. 네. 아깝네요. 전 시험 100점이었는데 시험 끝나는 날 선물 받는다. 기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공민정 선생님 빙고 참여하고 계실까요? 결혼기념일이요. 결혼기념일. 네, 저는 그냥 기념일이라고 썼는데요. 이런 경우는 서로 상의해서 인정해 줄 건지 우리 같이 의견 나눠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제 거 인정해 주실 건가요? 우리 공민정 선생님?
저 기념일이라고 썼거든요. 네, 오케이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또 김미진 선생님 하나 불러주시겠어요? 네, 음소거 되어 있으세요, 우리 미진 선생님. 명절이요. 명절. 명절날도 맞아요. 선물을 주고받죠.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받는 날들을 서로 빙고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결혼식. 자, 저 세 줄 빙고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세 줄 빙고 완성한 사람이 나오면 게임이 종료가 되고요.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선물을 주고받는지 좀 내가 나만의 또 특별한 날이 있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또 받는 날이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날 선물 받는지 같이 또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선물하면 또 내가 받고 싶은 선물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패들렛 주소를 선생님들에게 채팅창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패들렛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우리 성인 대상으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조사를 했을 때 1위로 나왔던 게 바로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할 때는 제가 아이들 대상으로 한 거를 여기에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또 함께하는 거라 제가 성인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걸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패들렛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사이즈도 조절 한번 해볼게요. 명품백, 여행권. 우리 선생님들 지금 한참 여행 가고 싶으시구나. 그쵸? 노트북, 금반지, 항공권, 안마의자. 와, 안마의자 저도 너무 받고 싶네요. 여행권이 몇 분 동일하게 나오시고요. 팔찌도 있고 자동차. 와, 다 모두가 이렇게 끄덕끄덕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와, 이 자동차 무슨 브랜드인가요? 사진까지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어떤 뭐 좀 게임에 관련된 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은연중에 제가 또 보드게임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보드게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들 또 요즘 아이들이 어떤 거를 받고 싶어 하는지 선생님들께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또 다른 친구가 받고 싶은 선물은 어떤 거 있는지 또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또 다시 사이즈 줄이고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한번 작성을 해봐 주실게요. 제가 이거 주소도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자,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우리 작년에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성인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혹시 무엇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채팅 가능하신 분들은 또 채팅으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작년에 조사한 결과 가장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 1위로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내 별로 나이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화장품. 네, 우리 화장품이 또 내가 쓰는 화장품이 있고 나에게 맞지 않은 게 있다 보니까 화장품이 있을 수 있고요. 꽃, 우리 점점 나이 들다 보면 꽃 선물 받으면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그래서 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작년 한 해 연말에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조사했을 때 1위가 우리 요즘 생활 필수품이 된 거 뭐가 있나요? 지금 착용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신데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마스크입니다. 별로 선물 받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착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갖고 싶지 않은 선물 중에 하나가 마스크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계속해서 가능하시면 한번 남겨봐 주시고 우리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선물입니다 익스트림에는요, 받고 싶은 선물 또 받고 싶지 않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사이즈 다시 조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년에 1위가 마스크였고요. 2위가 꽃다발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눈을 크게 뜨시고요. 또 선물을 찾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MLC, 선물을 찾아라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의 약자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게임 중에요. 보드게임 중에 모어 오어 리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변형해서 제가 수업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원 안의 선물들을 살펴보시고, 자, 새롭게 뭔가 한 개가 나타났다 하면 모어입니다. 새롭게 나타난 선물 한 종류를 채팅으로 빠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 원을 보여드렸더니 기존에 있던 선물에서 하나가 사라진 경우는 어떤 게 사라졌는지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물 하나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선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것은 제가 선물입니다 익스트림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실제로 미리 캔버스에서 그 그림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타일 안에 신발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시계도 있고 치킨, 반반 치킨도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네, 그럼 제가 다음 원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가 사라졌을지, 줄어들었을지, 바뀌었을지. 자, 다음으로 넘깁니다. 하나가 새롭게 생겼네요. 어떤 게? 네, 금이라고 지금 빠르게 올려주셨. 네, 또 오디오로 말씀도 해주셨고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금입니다. 골드바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선물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제일 마음에 드는 선물은 무엇인지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치킨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의외로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시계를 또 받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신발은 별로 받고 싶어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을 살펴봐 주시고요. 자, 아까 없었던 것 중에 또 새롭게 등장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항공권도 있고, 아까 우리 항공권 있었죠? 받고 싶다고 하신 분들. 꽃다발도 새롭게 올라왔고요.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눈 속에 잘 담아주세요. 막 이렇게 연필로 쓰고 계신 건 아니신 거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가 사라졌을지 아니면 생겼을지. 하나가 사라졌네요.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자,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치킨 올려주신 분 계시고요. 운동화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자, 방금 좀 전에 나왔던 원에서의 변화입니다. 자, 운동화 치킨 정답이 갈렸는데 어떤 게 정답일지 확인해 볼게요. 네, 치킨이었습니다. 우리 치킨 처음 맞춰주신 우리 선생님 어느 분이신가요? 네, 우리 하숙 선생님께서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보니까 뭐가 나타났나요? 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할 때는 강아지 똥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익스트림 타일에도 이 똥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한대 5G 데이터가 가능한 휴대폰도 나왔고요.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우리가 받고 싶은 휴대폰 기기, 태블릿도 함께 있고요. 그리고 벌레,
새롭게 등장했고 몽구류 그리고 열쇠고리 생일 케이크 등장했습니다. 이제 조금 타일이 선물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개수도 좀 늘었고요. 선물 종류도 좀 바뀌었습니다. 자, 눈에 잘 담으셨나요? 이번에는 자, 살짝 제가 문제 여기 제목 위에 보면은 모어, 리스, 그리고 체인지 이렇게 힌트를 써놨어요. 그러면 사라졌는지 나타났는지 바뀌었는지 네,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자, 어느 분이 가장 정답이 올라오실지. 네, 정답이 와, 우리 굉장히 빠르게 우리 정란 선생님 일단 올려주셨는데요. 급하셔가지고 노트북 이렇게 써주셨어요. 채팅에. 네, 노트북 아니고 노트북 써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정답 만든 거 같나요? 급해서 막 영어로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원 선생님이 뭐라고 쓰신 걸까요? 자, 네, 우리 최신 기기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받고 싶은 선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과 문제가 넘어갈 때마다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무엇인지 문제를 통해서 어떤 선물들이 오늘 게임 안에 등장하는지를 아이들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두 문제 정도만 더 가볼게요. 아까 없었던 수학 문제집, 그리고 네, 카피 가방.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카피 가방 있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짝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있지만 이렇게 이거를 카피해서 만드는 거는 불법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 와이파이 X가 되어 있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우리 벌레가 나오면 아이들 중에서는 저는 벌레 좋아해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각자가 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눈 속으로 잘 담으셨나요? 이제 체인지가 나올 시간이 좀 됐습니다. 어떤 선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을지 제가 힌트 미리 드렸고요. 문제 넘어갑니다. 자,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답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문제집이 시험지로 그렇게 빠르게 올려주셨고요. 수학 문제지, 시험지. 네, 우리 빵점 시험지 올라와 있는데요. 빵점 시험지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선물 받고 싶으신가요? 끄덕끄덕 하신 거는 받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수학 문제집이 빵점, 네, 시험지로 체인지 되었습니다. 우리 선물입니다 익스트림 타일에는 이렇게 문제집과 빵점, 시험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빠르게 가볼게요. 새롭게 또 등장한 건 굉장히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귀엽고 애교 많은 우리 애완동물 너무너무 좋지만 이렇게 사나운 애완동물은 별로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이제 주사위도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자, 눈 속에 넣었을까요? 그럼 자,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체인지입니다. 자, 정답을 빠르게 한번 올려봐 주세요. 와, 우리 요술봉 올려주셨는데 무엇이 요술봉으로 바뀐 걸까요? 자, 요술봉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는데 무엇이 요술봉으로 바뀐 걸까요? 무엇이 사라진 걸까요? 뭐가 요술봉이죠? 네, 여기 가운데 지금 별이 있는 요술봉이 있는데 뭐가 요술봉으로 바뀌었을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우리 이거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요. 자, 그쵸?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예, 열쇠고리 토끼가 있었던 열쇠고리가 요술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에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를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이 문제 그대로 오프라인 수업 때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오늘 게임할 선물입니다. 익스트림 안에 어떤 선물들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선물에는 좋은 선물과 또 받고 싶지 않은 선물들이 있다라는 걸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트, 처음에 나왔던 프레젠트에 있었던 선물과도 이제 비교를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선물입니다 익스트림과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만큼 시간이, 세월이 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선물입니다 익스트림은 이렇게 시대에 맞게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반영이 되어져서 나온 선물입니다 익스트림. 플러스 선물에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선물이 있는데요. 자, 우리 숫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신발이고요. 10번 금괴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10번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물에는 점점 이렇게 10번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비싼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의 플러스 선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선물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인데요. 재밌는 거는요. 우리 1번 문구류를 자세히 보면요. 지우개가 끝에가 이렇게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도 보시면은 어떤가요? 부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부러져 있어서 상태가 막 몽당 연필, 막 새 거에 멋진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망가져 있고 훼손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또 선물을 잠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벌레도 있고 우리 약물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좋지 않은 약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선물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애완동물이 있지만 우리 마이너스에도 우리 강아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강아지라고 부르기보다 개라고 부르죠. 무서운 개. 그래서 무엇이 틀린지 또 아이들과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입니다 익스트림 할 때는요.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고 이럴 때 또 나의 감정은 어떤지 감정 표현하기를 또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또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지금 받았다. 우리 안혜성 선생님 지금 받고 싶은 선물을 받으셨어요. 표정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활동지를 나눠주고 나의 표정을 그려보는 활동도 진행을 해보고 실제로 표정을 지어보게 한 다음에 질문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안혜성 선생님 지금 지어주신 표정의 밝은 표정은 혹시 어떤 선물을 받으신 표정이실까요? 저 놀이끼리한 금반지요. 금반지.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너가 이렇게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나오는 표정일까? 지금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볼까 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표정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인지 이 선물이 이 친구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인지가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기분 좋은 표정을 또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표정은 우리 미진 선생님 별로 받고 싶지 않아. 우리 아까 나왔던 강아지 똥 이런 거 누가 선물해 주면 우리 미진 선생님 표정은 어떠실까요? 네,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지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표정도 우리 아이들과 나눠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막 빵빵 터져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망가지는 표정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어지냐? 선물을 줄 때와 받을 때, 그리고 선물을 거절할 때와 거절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어떻게 말을 해주는 게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는 건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정이 있는 것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왔고 우리 오기샘이라는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 유튜브로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감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받았을 때 또 다양하게 어떤 날 받는지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럼 선물 받을 때 우리 감동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냥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또 선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황당한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또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떤 말로 주면 좋을지,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떤 말로 받으면 좋을지, 자,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게임 때 선물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을 거절할 때. 자, 우리 아이들 선물 거절해 본 적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선물을 거절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중히 선물을 거절할 때도 필요한 시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내가 누군가에게 줍니다. 그런데 누가 거절하면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떨까? 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내가 주는데 누군가 안 받는다고 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거절해 주면 좋을까? 우리 기분 나쁘지 않게 괜찮습니다. 저는 이 선물 받지 않을게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게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나눔을 이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는 게임 안에서의 우리가 나타나는 활동들, 구성물들을 점차적으로 아이들과 알아가고요. 자,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선물 타일 외에도 선물입니다. 익스트림에는 프레젠트에 없는 익스트림 타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해피 버스데이 타일과 익스트림, 여기 안에 끈끈이, 끈끈이 손바닥이 있고요. 그리고 폭탄이 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는 하나만 있는데요. 우리 생일날 어떤가요? 선물 받죠. 우리는 이따가 게임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선물입니다 해서 익스트림인 해피 버스데이가 나오면요. 다른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선물 타일 하나씩을 선물로 가져오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선물입니다. 익스트림에는 마이너스 선물 타일도 있기 때문에 이 타일이 나에게 좋은 순간이 될지 별로 좋지 않은 순간이 될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끈끈이가 나왔을 때는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장 위에 있는 선물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때도 플러스 선물을 내가 가져와야 될지 마이너스 선물을 가져와야 될지 고민하는 순간이 다가오고요. 자, 폭탄은요. 우리가 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내 선물 두 개를 버리는데요. 이 또한 나에게 가장 위에 마이너스 선물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순간이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순간이 되고요. 나에게 플러스 선물이 있는데 버려야 한다면 나에게 슬픈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타일은 나에게 좋은 순간이 되기도 하고 좋지 못한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걸 미리 아이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아까 잠깐 등장했던 요술봉이 있습니다. 프레젠트에도 요술봉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는 특별하게 마녀의 지팡이가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술봉은 내가 갖고 있는 플러스 가장 큰 마이너스 선물을 플러스로 바꿔주죠. 마녀의 지팡이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플러스의 선물 타일을 마이너스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또 특별한 타일이 있고요. 게임 오버 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게 잘못 써져 있네요. 자, 우리가
선물입니다. 익스트림. 이제 승리 조건을 알아볼게요.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가진 타일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 보니까 한 친구가 요술봉도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10점 똥타일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점수 몇 점일까요? 가장 큰 마이너스 10점은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10점은 지금 플러스 점수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린 저학년 친구들은 마이너스 점수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타일이 있다면 이렇게 2점 타일과 같은 타일 이제 같이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 점수는 이따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올 텐데요. 지금 총점은 26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타일들의 점수를 계산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데요. 이제 게임 방법을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타일은요. 모든 타일을 다 섞어서 뒷면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선물 타일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2인일 때는 24개, 3인일 때는 31개, 그리고 4인에서 6인일 때는 모든 타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익스트림 타일들을 섞어서 배치를 하는데요. 게임 오버 파란색 타일을 한쪽에 두고요.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 시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항상 조별로 진행할 때 그날에 이제 딜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러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이 선물입니다.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물 받은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 플레이어도 어떻게 정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도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고요. 자, 네 차례 할 수 있는 행동 알아볼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펼쳐져 있는 이 타일들에서 원하는 타일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누구만 볼까요? 나만 봅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자, 내가 가질래 할지, 선물입니다 하고 누군가에게 선물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자,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질래 라고 말한 경우 선물을 받더니 너무 좋은 타일이에요. 보통 우리 친구들은 좋은 거 나오면 내가 가질래를 많이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선물일 때도 전략적으로 내가 가질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래를 선택한 경우는 일단 내 뒷면으로 놓고 내가 가질래라고 말하고요. 이때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금 순서인 친구 빼고 반대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 친구 가질 거를 동의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가 없다면 지금 순서였던 친구가 이 타일을 앞면으로 공개하고 자기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합니다. 내가 가질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이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여러 명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반대했다면 그 사람이 가지게 되지만 여러 명이 반대했다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지금 순서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모든 친구가 반대합니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순서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 경우에는 그 지목당한 사람이 받을 건지 거절할 건지를 선택합니다. 받을 거라면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고맙습니다 하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받고 받은 다음에 공개해서 자신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별로 받고 싶지 않아. 마이너스 타일인 것 같아. 별로 안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선물입니다 하고 준 사람이 그 선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게임 설명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설명서나 또 우리 보약 채널 유튜브에 가시면 자세하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트림 타일이 나왔을 때는요, 바로 게임 오버 타일 위에다가 공개를 하고 지금 나온 타일에 해당하는 액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림이 나올 때에는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게임 오버 타일을 공개하고 해당하는 액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술봉이나 마녀봉이나 요술봉이 나왔을 때에는 동일하게 내가 가질지 선물할지를 진행을 해줄 수 있고요. 이거는 모든 게임이 종료하고 나서 점수 계산을 할 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마녀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요술봉은 다 아시죠? 가장 큰, 내가 갖고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마녀 지팡이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플러스 점수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언제 게임이 종료되나요? 익스트림 타일 5장이 모두 게임 오버 타일 위에 놓이면 마지막 익스트림 타일 효과 적용 후에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수 계산은 자신의 선물 타일 점수를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선물이 몇 점인지 같이 계산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계산해 볼까요? 몇 점일까요? 우리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타일이 있는데 일단 우리 요거를 보면은 마녀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가장 큰 요게 마이너스 8점으로 되고요. 우리 요술봉은 어떤가요? 마이너스 10점이 플러스 10점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지금 전체 점수 몇 점일까요? 제가 계산하기 되게 쉽게 지금 넣어놨거든요. 자, 얘는 자, 요거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12점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2점 맞나요? 네, 12점 맞으신가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또 점수 계산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게임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 활동도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게임 진행이 어떤 느낌인지를 잠깐 제가 준비해 놓은 젠보드에 세팅되어 있는 걸로 잠깐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한 번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타일을 다 펼쳐 놓아야 하는데요. 제가 선생님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10개의 더미로만 나누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라인용으로 진행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프 때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는 선생님 성함을 여기다가 한 4분 정도만 일단 써볼게요. 자, 참여해 주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생님 몇 분만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분까지만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미진 선생님께서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더미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제가 첫 번째 위에 올려져 있는 타일이 무엇인지 선생님에게 비공개 채팅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몇 번 선택해 주실까요? 7번이요. 7번이요. 그럼 지금 7번 타일에는 무엇이 몇 점짜리가 있는지 제가 채팅으로 보내드렸고요. 자, 여기 지금 혜성 선생님, 지선 선생님, 민정 선생님 중에 어느 분에게 선물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7번 선택해 주셨고요. 네, 혜성 선생님 선물입니다. 자, 네, 선물을 주는 거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 혜성 선생님 받으실 건가요? 거절하실 건가요? 아, 선물은 다 좋은데 처음이니까 좋은 거 주셨겠죠? 받겠습니다. 자,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선물. 네, 시계 선물 가져오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더미 위에다가 놓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혜성 선생님 또 더미 하나 선택해 주실까요? 저는 1번 할게요. 1번. 자, 네. 그럼 1번 위에는 몇 점짜리가 있는지 제가 채팅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보내드렸고요. 자, 선물할지 뭐 가질지. 저도 받았으니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분에게 드릴 건가요? 민정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자, 민정 선생님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거절하실 건가요?
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자,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선 선생님 더미 한번 선택해 주세요. 10번이요. 10번이요. 자, 10번은요. 지금 지선 선생님께 채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짜리인지 보내드렸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선 선... 네, 비공개 채팅 보내드렸어요, 제가. 네. 네. 전 1번 미진 선생님한테요. 다 선물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미진 선생님 받으실 건가요? 네,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셨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죠. 네, 골디어. 자, 지금 아무도 내가 가지를 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우리 민정 선생님 마지막으로 더미 하나 선택해 주시겠어요? 저 4번이요. 4번이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공개 채팅을 또 보내드릴게요. 자, 어떻게 가지실지, 선물하실지. 내가 가질래. 가지신대요. 자, 우리 어떻게 다들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반대합니다.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반대합니다. 10점이나 가지고 우리 계신데. 혜성 선생님이 반대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한 분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떤 타일일지. 네, 마이너스 1점. 저한테 오나요? 네, 이렇게 네, 느낌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익스타임 타일이 안 나왔지만, 자, 제가 사이즈 줄이고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아이들과 마무리 활동으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됩니다. 자, 선물을 줄 때와 받을 때, 그리고 선물을 반대한 사람한테, 제가 아까 반대한 사람한테 안 드렸나요? 선물 타일? 제가 다른 분에게 성함을 잘못 봤나 봐요. 저한테 안 주시고. 그래요? 다른 분에게 드렸어요? 네. 맞아요. 반대하신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함을 잘못 보고 놓았나 봐요. 맞아요. 반대한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제가 놓는 걸 잘못 놨네요. 자, 선물 이제 마무리 활동으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선물을 줄 때와 받을 때, 그리고 선물을 거절할 때와 거절당했을 때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사전 활동에서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라는 사전 활동을 했을 때와 그런 사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이 나눔에 있어서 다르게 나옵니다. 사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아이들?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전 활동으로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조금 상처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한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말도 예쁘게 하고 잘 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땠나요? 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고요. 자, 50분이 지나서 제가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확장 활동으로 또 할 수 있는 거는요. 상황에 맞게 선물을 주는 이유를 말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상황에 맞게 선물을 주세요라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너 이번에 회사에 취업했다며 취업한 거 축하해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차례 선물을 주고 싶다면 한 명을 정하고 너 생일이지 생일 선물로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또 이유를 말하고 선물 전달하는 활동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한 것들을 뭐 차시를 나누자면 이렇게 또 3차 시, 4차 시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시에는 간단하게 저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타일을 빼고 진행을 합니다. 선물 타일만 갖고 진행을 하고요. 기본 프레젠트 게임 방법처럼 선물입니다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시에는 마찬가지로 익스트림 타일을 사용하지 않고 선물입니다와 내가 가질래 두 가지를 적용을 하고요. 3차 시에는 모든 타일을 적용하고 모든 게임 방법의 룰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일 만들기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타일을 넣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차시를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추가 확장 활동, 이제 만들기를 할 때 먼저 하는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플러스 선물 하나, 마이너스 선물 하나, 그리고 특수 타일도 만들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각자 하나씩을 만들고요.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는 우리가 공카드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뒷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카드는 한 사람당 3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카드를 선택할 때는 한 사람당 최대 3번까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타일을 아이들이 만든 것까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면 추가 타일을 이런 것도 활용을 합니다. 선물이 물건이 아니라 말로 하는 선물도 있죠. 그래서 말에 대한 선물 타일 만들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도 각자 몇 점으로 부여할지 이런 것도 적용을 하고요. 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말 선물에 대한 타일 요거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왜 이거를 제가 하는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림책과 연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아이들과 우리 저학년, 초등학생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동화책들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도 말 선물이 있고요. 주기 싫은 생일 선물. 이거 왜냐면 내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라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책마다 이 선물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직업의 감정의 이유와 표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그래서 말 선물, 우리 말을 통해서 감정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고마움을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중학교 수업에는 이렇게 말 선물 타일과 감정에 대해서 함께 엮어서 또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는 또 영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는 그림책도 연계할 수 있지만 영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것 중에 마지막 영화에 나오는 대사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쿵푸 팬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Present is the present.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 프레젠트라는 선물이라는 책도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 지금 이 시간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하루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